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열돔 현상으로 인해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올여름 처음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 올여름 처음으로 두드러진 폭염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12개 주가 현재 플라스틱백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해당 정책들의 시행으로 해안 청소 시 수거되는 플라스틱백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침을 쏘는 육식성 개미의 외래종이 미 전역 20개 주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최소 3건 이상 보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90kg의 침팬지에게 공격을 당해 얼굴을 잃었다가 안면 인식 수술을 받은 미국 여성이 사건 발생 후 16년 만에 자신의 모습을 첫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5월 단행된 6천에서 7천 명 감원에 이어서 2달 만입니다. 테네시주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법률 SB1을 둘러싼 헌법소원에서 연방대법원은 19일 해당 법이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영국에서 테레사 메이 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수석 보좌관을 지낸 의원이 사실상 존재하던 이슬람 신성 모독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보수당의 닉 티모시 의원은 포커스 온 더 웨스턴 이슬람과의 인터뷰에서 꼬란을 불태웠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한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질서법이 신성 모독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2주 사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회 내 돌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올여름 처음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 올여름 처음으로 두드러진 폭염이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중부 평원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20일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말 중서부와 오대호 연안으로 고온 현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 폭염은 오하이오 밸리를 넘어 동부 연안 대부분 지역을 덮치면서 다음 주 중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부와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 열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역대 1일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인 열지수가 10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공기가 가둬진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열돔 내 공기를 오븐처럼 계속 가열하면서 폭염을 수일간 지속시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시카고를 포함해 세인루이스, 뉴욕, 워싱턴 DC 등에서 극한 열 위험 4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12개 주가 현재 플라스틱백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의 시행으로 해안 청소 시 수거되는 플라스틱백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이언스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백을 금지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해안 정화 활동에서 수거된 플라스틱백을 정책 시행 전보다 무려 25%에서 최대 47%까지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오션 컨서버시의 에린 머피 플라스틱 연구 책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 실행으로 인한 플라스틱백 감소 효과가 실제 환경 개선이라는 더 넓은 목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레베카 테일러 교수는 플라스틱백을 줄이고 재사용하며 꼭 필요할 때만 재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백을 금지하거나 수수료 부과 정책을 시행하는 주는 12개 주로 전국 주의 4분의 1도 되지 않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더 많은 주가 해당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을 쏘는 육식성 개미의 외래종이 미 전역 20개 주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최소 3건이나 보고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곤충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안 바늘개미는 7월과 8월에 개체수가 정점에 달하지만 쏘이더라도 발견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개미들은 너무 작고 주변 환경에 잘 섞여 있어서 정원을 가꾸거나 나무를 옮기는 등 누군가 자신도 모르게 건드리면 침에 쏘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시안 바늘개미에 쏘여 알러지 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은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증상으로는 두드러기와 피부 가려움, 저혈압, 혀나 목 부종, 맥박이 약하거나 빠름, 현기증, 실신 등이 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기르던 90kg의 침팬지에게 공격을 당해 얼굴을 잃었다가 안면 인식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사건 발생 후 16년 만에 자신의 모습을 첫 공개했습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에 사는 찰라 네시가 지난 2009년 2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90kg 거구의 침팬지에게 얼굴 전체와 팔을 물어뜯겼습니다. 당시 후유증으로 네시는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됐고 두 팔도 잃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매사추세츠주 브리건 병원에서 20시간이 넘는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손도 이식을 받았지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시 떼어냈다고 합니다. 내시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고체 음식을 먹지 못하고 튜브를 통해서만 호흡할 수 있어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침팬지의 공격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지금 내시는 얼굴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준 의사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살렸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5월 단행된 6천에서 7천 명 감원에 이어 2달 만입니다. 이번 감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속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공간까지 급속히 파고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테네시주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법률을 둘러싼 헌법소원에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19일 해당 법이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을 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법은 특정 성별에게 허용되고 다른 성별에게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는 실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테네시주의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영국에서 테레사 메이 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수석 보좌관을 지낸 의원이 사실상 존재하던 이슬람 신성 모독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보수당 닉 티모시 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란을 불태웠다는 혐의로 체포됐던 한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질서법이 신성 모독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비 밖에서 한 남성이 꾸란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경찰이 종교적 동기에 따른 폭도의 실제 폭력을 막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2주 사이에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회 내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기아대책과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의뢰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교회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우울감을 겪은 성도는 23%, 불안감을 경험한 성도는 22%로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성도는 7%,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도 무려 11%에 달했습니다. 담임 목회자 주변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목사 사모가 있다는 답변도 무려 43%나 달했습니다. 주변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목회자가 있다는 응답도 43%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교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1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가 참여해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회는 7%에 불과했으며 61%는 관련 인력도 돌봄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교회 내 정신건강 교육 경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교회가 정신질환자 돌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성도의 84%, 목회자의 95%가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위협이 강도를 높여가자 궁지에 몰린 이란이 핵폭탄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받거나 아야톨라 알리 헤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암살을 당할 경우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많은 양의 핵탄두 연료를 비축하고 핵무기 완성을 위한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핵무기를 제조할 결단을 내린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과 트럼프 정부가 아야톨라 하메네이 암살과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한다고 위협을 가했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그를 현대판 히틀러라고 부르면서 제거 대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이에 필요한 벙커버스터와 전략 폭격기 지원 저울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악관은 정보 브리핑을 연 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이란을 겨냥한 조치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당국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미국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여러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주말에는 100도 가까운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역시 76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카고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